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바로 아이패드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브이로그 속에서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이패드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구입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려 볼까 해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사실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대학원에 들어와서 주로 논문을 읽거나 좀 정리하는 용도로 아이패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5인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12.9인치였나? 그 제품을 좀 구입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뭐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잘 사용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했던 거는 영상을 제작할 때 소스를 만들거나 썸네일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볼 목적으로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좀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림 그리는 용도로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거의 논문을 읽거나 논문을 정리하거나 뭐 파일들을 분류하거나 노트 필기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아이패드 활용 팁 같은 것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사실 뭐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쓰다 보니까 손에 익는 것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도 소소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잘 활용하고 있는 어플들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아이패드 액세서리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아이패드를 구입을 할 때 이 스마트 키보드를 함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또 좀 필기를 할 때 이게 사실 거치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커버를 따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키보드랑 마우스 조합으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각의 장단점들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구입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좀 액세서리를 골라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액세서리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제가 요즘에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조합인데요. 저는 딱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애플 펜슬에 이렇게 자석형으로 홀더를 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착 부착이 되게끔 해서 들고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들고 다니면서 떨어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애플 펜슬을 소개드린 김에 먼저 이 애플 펜슬을 소개를 드려보자면 저는 기본 애플 펜슬에 이렇게 자석형 홀더를 하나 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립감도 이렇게 잡아서 사용을 하면 꽤 좋아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게 세트로 함께 부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부분 뚜껑에도 홀더를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앞부분에도 홀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촉을 보호하는 그런 액세서리를 따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그거를 함께 사용을 했다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펜촉에 아무것도 착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낀 펜촉이랑 종이 질감 필름의 조합이 필기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해서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랑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키보드는 여기 자석 부분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끼기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치면 되는 거예요. 침대 위에 있으니까 화면이 자꾸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어떤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랑 같이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키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보호도 되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요. 키감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키감이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연구실에서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도 그냥 크게 소음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고요. 제가 사실 이 스마트 키보드를 살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너무 낡지 않을까,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조금 사용감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게 더러워지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키보드 자국이 남긴 하는데 이것도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 없앨 수 있고요. 저는 반지 때문에 반지 털이 가끔 여기에 묻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정말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겉에도 지금 별로 그렇게 때가 탔다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죠. 물론 뭔가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지만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살짝 무광 재질의 커버를 씌워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끝부분에 스마트 키보드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열려있는 버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프로 2세대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있는 기종이 아니라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행히 구해가지고 이렇게 잘 착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때도 별로 안 타고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무광 재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유광 재질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기스 자국이나 이런 게 크게 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조합은 바로 이 조합입니다. 사실 이 로지텍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려고 구입을 했던 건데 최근에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우스를 아이패드에서도 되게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손으로 조작하는 게 더 편하긴 해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았고 파워포인트를 급하게 수정할 일이 있을 때만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조합으로 초반에 잘 사용을 했었어요. 일단 이 키보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로지텍 키보드고요. 연결을 3가지를 누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맥에 연동이 아주 잘 되게끔 커맨드 키나 알트 키, 펑션 키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어서 맥이랑 호환이 좋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을 하면서 뭐 디자인도 예쁘고 깔끔해서 잘 쓰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음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키보드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키가 눌리는 게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맥도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 매직 키보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플 매직 키보드는 제가 느끼기엔 좀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 물론 제가 키보드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좀 눌릴 때 무거운 감이 있어서 좀 빠르게 계속 타자를 쳐야 할 때는 손가락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최근에는 좀 잘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깔끔해서 잘 쓰긴 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흰색이긴 한데 때가 잘 타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아주 잘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키보드를 구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은 스마트 키보드를 워낙 잘 쓰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이걸로 급할 때 쓰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구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이 커버를 잘 씌웠는데 이거는 라이노라는 브랜드의 커버이고요. 이렇게 그냥 열고 닫았다 할 수 있고 세워서 봤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게 깔끔해 보이고 좋기는 한데 이 키보드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무게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휴대성도 사실 얘를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이게 뭔가 부착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이렇게 조합으로 집에서 잘 사용하고 연구실에서도 간혹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 조합은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에 이렇게 펜스를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펜스를 끼워서 사용을 하려면 얘를 다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곳을 잘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맨 펜슬로 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꽂아서 들고 다니면 돼가지고 펜슬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얘를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꺼내는 것도 꽤 간편하고 쓸 때 여기에 이렇게
꽂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잃어버리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립감 때문에 이 아이를 꼭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맨 펜슬로는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스마트 키보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그냥 필기를 할 때는 손목에 조금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할 목적으로 얘를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손목에 무리도 좀 덜 가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시거나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버가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 컬러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때가 정말 잘 탑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이서 보면 때가 많이 탄 상태고요. 지금은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어쨌든 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다른 컬러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액세서리들을 제가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요. 이거는 펜촉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끼울 수 있는 커버들을 좀 모아놨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게 이제 제가 기존에 쓰던 거 컬러만 다른 라벤더 컬러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사봤던 건데 좀 그립감이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좋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고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리도 안 가고 좋기는 했지만 일단 이것을 꼈을 때는 부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패드 펜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실 이거를 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자석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펜슬을 따로 또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고이 보관만 하고 있고요. 컬러감도 예쁘고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석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벤더 컬러는 최근에 새로 구입을 해봤는데 컬러가 좀 탁하기도 하고 뭔가 떼탄 라벤더 컬러여서 잘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촉 커버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끼면은 닫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펜촉을 이렇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펜촉을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2가지 타입의 펜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펜촉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펜촉입니다. 좀 뭐랄까 마찰감이 생기는 편이라서 되게 뻑뻑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이 질감 필름과는 정말 잘 맞지 않는 필름이고요. 그냥 일반 필름을 꼈을 때 더 잘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원래 기존에 되게 잘 사용했던 건데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펜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펜촉이 제가 최근에 정착을 했던 펜촉이에요. 이 펜촉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덜 말랑말랑한 약간은 딱딱한 그런 펜촉입니다. 그리고 펜촉이 굉장히 뻑뻑하게 끼워지고 빠지기도 잘 빠져서 잘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종이질감 필름 전용으로 나온 펜촉이라서 종이질감 필름이랑 사용했을 때 필기감도 좋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엄청 빠르게 노트 필기를 할 때는 사실 좀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좀 뻑뻑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펜촉을 낀 거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사실 휴지로 좀 더 이걸 꾹 눌러줘야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종이질감 필름에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음 없이 쓰고 싶을 때는 지금도 착용을 종종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필기감에 따라서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빠르게 노트 필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조합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을 조금 방지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좀 묵직한
조금은 뻑뻑한 그런 필기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두 번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천천히 좀 예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세 번째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고무 펜초 커버는 쓸 때도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펜초 커버 같은 경우는 좀 구입을 직접 해보시고 써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들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뭔가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솔직하게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컬러별로 아무렇게나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요 블로라는 어플이랑 루마퓨전이라는 어플 두 개를 활용해서 가끔 그냥 급하게 편집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둘 다 유료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루마퓨전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파이널 컷 프로용으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파이널 컷에서도 여기서 쓰던 편집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근데 컷 편집 위주로만 좀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예전에 했던 컷 편집본이 아직 남아있고요. 편집할 때 뭐 어려운 부분도 없고 사용법도 솔직히 너무너무 간단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쓰시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템플릿이나 이런 게 블로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만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사실 블로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로도 가끔가다 편집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아마 파일을 지워서 이게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열리네요. 블로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삭제를 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글자를 입력을 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주 편하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쓰시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효과나 스티커 같은 것들도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프레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보이신 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어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노타빌리티 어플이에요. 저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굿노트를 구입을 해서 여기 굿노트도 있는데 굿노트는 제가 아마 쓴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아주 깨끗하죠? 좀 몇 번 써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필기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노타빌리티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학기별로 좀 묶어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고 뭐 기타 파일들도 있고요. 저는 논문을 주로 많이 읽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필기용으로 제일 많이 썼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이제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합니다. 이건 수업 자료라서 그냥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실 표를 그리기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PPT 정리를 했으면은 사실 노트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계 필기 자료라서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표를 캡처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PPT에서 필요한 표들은 일일이 그리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다가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타빌리티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도 다 캡처해서 넣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녹음을 바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거의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그냥 멈춰가면서 필기를 했고 가끔 가다가는 녹음을 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녹음을 키면 제가 필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해당 녹음을 들으면서 어디 필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용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노타빌리티가 제일 편해서 쓰고 있고 저는 뭐 다이어리 도 사실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써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쓰고 있고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편집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뭐 이런 거 썼을 때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예전에 그림 그렸던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배워서 한때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림은 요즘엔 잘 그리지 않고 있고 그냥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 때 글씨 쓰기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가려져 있긴 한데 이렇게 가져와서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포토샵 어플로 이렇게 PNG 파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노션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노션이라는 어플은 아직까지는 아마 한국판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국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영어 버전인데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었던 논문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거나 이렇게 엄청 많죠. 태그도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가면서 논문을 사실 영어를 다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프로포저를 할 때나 뭐 이럴 때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저도 정말 쓸 수 있는 기능들만 해서 쓰고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 리스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논문별로 뭐 이름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어플 소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노션은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뭐 파일도 언제든지 만들어 쓸 수 있고 공유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하는 기능들도 있는 데다가 맥에서도 호환이 되고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 있고 아이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냥 윈도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터넷만 되면은 이 파일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면은 논문을 한 번에 다 정리하기도 어렵고 파일을 일일이 다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논문을 이제 저장을 해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원본 논문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어플 소개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보여드릴 게 이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프로퍼 밀롱잉즈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 저는 이렇게 맥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뭐 안에 이제 기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선들이나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용 편집할 때 SD카드 넣는 거고 이제 이거는 맥에 연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핸드폰 충전용 선까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맥북을 넣고 이제 요 아이패드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다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컬러도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따로 잘 나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마 저보다 더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제가 잘 쓰는 거를 소개를 드려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